건물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현관패를 좀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물요? 공용 건물이에요. 공용 건물. 그래서 건축주가 누구일 때냐면 국가나 지자체죠. 국가나 지자체. 이거는 단독 출제 못 합니다. 지문으로 한두 개 정도. 그래서 건축주가 누구면 국가 내지는 지자체입니다. 이러면 허가권자가 누구죠? 시군구, 행정청 막내죠. 그죠? 국가가 만약에 건물을 짓습니다. 국장이 시군구한테 가서 허가받을 리는 없겠죠. 그죠? 시도가 시군구한테 허가받을 리는 없겠죠. 시군구 지가 지한테 허가받을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주가 국가지자체일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마음된다. 협의하면 뭐 받은 것으로 보냐면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보시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가설 건물을 건축,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미리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만다 협의. 이 경우 국가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와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 기밀일 때는 설계 도서를 제출을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하면 뭐 한 것으로 온다? 허가받은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놓을 만한 게 공용 건물입니다. 협의한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는 뭐 받냐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 용어가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근데 뭐 섞어서 그냥 사용 검사, 사용 승인, 준공 검사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협의한 건물은요, 사용 승인을 안 받아요. 사용 승인을 안 받고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 그래서 공용 건물에 대해서 협의한 건물은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를 영의제한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마음된다.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 그러니까 이제 협의 대상 건물은요, 공용 건물은 이렇네요.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협의. 둘이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 돼요. 앉아가지고 협의하면 돼요. 다 지었죠? 그럼 마음 된다고요? 통보. 그거 전해가지고 내 쓴다로 끌어피면 돼요, 그냥. 아니, 공용 건물은 짓기 전에 둘이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 돼요. 다 지었지? 쓴다로 끌어피면 된다고. 통보. 통보. 다 했는데, 나머지는 뭐 다 했습니다. 안 봤다. 다음에 보면 돼. 안 봐도 돼. 나중에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맥만 잡고 갑시다. 기고신고 이제 허가신고 이제는 별게 아니고 건축을 받으면 다른 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또 받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어서 됐습니다. 의제사항은 매번 나오죠.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거든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뭐냐면 공사 현장이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있죠. 그럼 미관에도 안 좋죠. 그리고 방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방치된 현장에서 날아다니는 낙하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방 조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치금을 미리 예치해 줍니다. 예치금을. 자, 허가 받은 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를 방치할 때 현장,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들한테 돈을 받는데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0 이상짜리 건물. 근데 연면적이 900짜리 같으면 900이면 300평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돈 예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000 이상일 때만 합니다. 공사비의 1%를 예치합니다. 공사비 몇 프로요? 1. 다 1이네.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 1%면 큽니까, 작습니까? 공사비 1%가 커, 작아? 크죠? 어이, 건물 짓는데 뭐 2천만 원 가지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수억은 깨지잖아. 그죠? 1%.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를 안 하고요. 또 이런 건물도 예치를 안 한대요. 첫 번째,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을 한 건물. 보증이 돼 있네.
또는 건물 분양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분양 보증이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물은 예치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치하지 않는 건물과 예치하지 않는 주체가 있습니다. 예치금이니까 이거 예금이잖아요. 예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돌려주죠. 돌려줄 때 이자를 붙여서 돌려줍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예치금 반환. 예치금을 반환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을 한다. 보증서를 예치하면 그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미관 안전관리 조치를 안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예치한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 개선 명령 등이 나오죠. 현장 방치돼서 미관을 제하고 안전을 위한다고 판단되면 허가받은 자에게 미관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자발적으로 안 하죠. 그러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고 대집행할 때 예치금을 먼저 쓰면 된다. 이렇게 부족한 돈이 있으면 추가로 받겠죠. 끝. 안전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요거는 이제 객관식에서 블랭크로 낼 겁니다. 한번 나왔더랬어요. 쉽게 내면 굉장히 쉽게 냅니다. 이 암기가 되냐 안 되냐 차이거든요.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기 전 건물의 구조, 집안, 풍환경. 풍환경이 뭐냐면 요즘 빌딩풍이라고 이야기하죠. 건물이 없다가 고층 건물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바람이 불죠. 바람이. 그래서 풍환경 등이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실시하는데 어떤 건물이 안전영향평가를 하냐면요. 초고층 건물입니다. 그럼 초고층 건물이 몇 층이에요? 그렇지. 50층 이상 이거나 꼬박이 4 높이가 200m 이상.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이 포인트거든요. 연면적은 10만 이상, 층수는 몇 층 이상? 16층 이상.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이걸 둘 다 충족하면 뭘 받는다? 안전 영향 평가를 받고서 해야 됩니다. 시험은 뭐 블랭크로 냅니다. 다음 중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물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기억. 그럼 간단히 냅니다. 뭐 문제는 아주 뭐 뻔하죠. 기억. 초고층, 준초고층, 고층. 미연 10만, 20만, 30만. 디귿 16층, 21층, 50층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냥 안깁니다.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가설건물 한번 볼까요? 가설건물은요, 여러분 배웠거든요. 이거 배운 겁니다. 이 가설건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을 배웠어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을. 자, 그래서 그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을 언제 배웠는지만 제가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토계획법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설치된다라고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해 토지. 구속력을 안 받는 토지를 인접지를 불렀죠.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됐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첫 단추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사업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수립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잘한다. 자, 근데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간 안에 수립을 안 해버렸어. 하기는 했는데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안 돼버렸어. 그죠? 그럴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안 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으면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활용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활용했어요? 그렇지. 임시로. 매수청구권에서는 튼튼히 이렇게 얘기했죠. 3층에 단독, 3층에 1, 2종 건생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여기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물이 있으면 기존 건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국토계획부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 비슷한 거 어디서 하여튼 처음 듣는 건 아니고 비스무리한 걸 갖다 어디서 들은 적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비스무리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생판처럼 듣습니까? 그렇죠. 말도 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건 눈치는 있네요. 눈치는 있네. 3차가 돼 있네. 3차가. 1차가 중요합니까? 2차가 중요합니까? 3차가 중요합니까? 1차는 민법개론, 2차는 공법, 법령, 공시세법, 3차는 눈치. 1차가 중요해요? 2차가 중요해요? 3차 중요해요? 3차죠. 이게 없으면요, 시험 통과에 아무 소용없어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매입할 사람인지 그냥 물어보러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고 막 매입할 사람한테 대충 이야기해피고 그렇게 눈치 없이 그러면 장사 못한다. 왜냐면 자격증 따는 목적이 뭔데요? 자격증을 따는 목적. 네? 경제활동 하려고 따는 거 아닙니까? 기업하려고. 아니 뭐 집에 자랑하려고 딴다든지 족보에 이름 올리라고 딴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가설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세 개를 할 수 있거든.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기존 건물을 개축, 재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지으려고 한다? 가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지 안에서. 그죠? 가설 건물을 지으려고 하죠. 자,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가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요. 이 가설 건물을 지을 때는 뭘 받냐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가설 건물을 짓죠. 그럼 뭐 받는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건축 허가를 받죠. 그러면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잖아. 여기다 내 가설 건물 지을 겁니다. 라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잖아. 그럼 허가권자 시군구에서 허가를 내줘, 안 내줘? 내주는데 허가 내줄지 말지를 검토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냐면 요 안에서 짓는 가설 건물은요. 첫 번째,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면 안 돼요. 가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여야 돼요. 세 번째, 층수가 3층 이하일 때만 허가를 내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가설 건물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간선 공급 설비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즉, 이 가설 건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를 설치하든지, 이 가설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설치하든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가설 건물은 물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고, 가스 안 넣고, 전기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촛불 켜놔놓고, 그죠? 휴대용 보일러 켜놔놓고, 물 길에다 쓰라. 이 말은 아니고, 그죠? 이 가설 건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요, 전기, 수도, 가스가 이미 과거에 있던 곳에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존칭이 짧거든요. 분양하면 안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추죠. 그럼 뭘 내준다? 허가를 내주고. 이 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허가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허가대상 가설 건물은요, 뭐하고 연동을 해야 되냐면, 국계법에 있는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의 가설 건물을 모르면 이 파트를 알 수가 없어요.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도시공객 시설이나 그 예정지에서죠. 예정이죠.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을 지을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허가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면 허가를 내어
내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1. 국계법 64조에 위배되면 안 돼요. 국계법 64조가 뭐냐면 좀 전에 했던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되라. 그게 64조예요. 두 번째, 몇 층 이상이면 허가를 안 내줍니까? 4층 이상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라고 했거든. 그게 몇 층이야? 3층이야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조, 기간, 목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무슨 구조면 안 된다?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되죠. 존치에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 이내일 것. 다만 사업이 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새로운 간선공업 설비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되죠. 라는 말은 그죠?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전봇대 이런 거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분양 목적이면 돼? 안 돼? 안 돼. 분양 목적이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양도하면 안 되죠. 존칭이 짧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3년인데 내가 2년 6개월을 썼어. 팔았어. 그래서 그걸 매입한 사람은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이따가 나중에 시설 들어온다고 철거하라고 하거든. 그럼 그 사람 철거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 사업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권리 양도를 못하게 막아핍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뭐 자주는 안 내는데 냈다 이라면 요건을 냅니다. 다음 주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일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3. 층수가 4층 이상일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툭툭툭 미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맞추면 돼요. 지지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인데 이거는 가설 건물인데 신고하는 겁니다. 존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몇 년? 3년. 동그라미. 끝. 그리고 종류를 제가 언급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종류는 밑에 그 쭉 나오거든요. 몰라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 것만 이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복권도 팔고, 그 다음에 껌도 팔고, 음료수 팔고 하는 조그마한 점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구두도 닦고, 열쇠도 고쳐주고, 도장도 파고 하는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그게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 같은 데 가보면요, 흡연 부스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존치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러면 어떠세요? 야! 우리 동네 그 복권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토요일 금요일마다 줄을 갖다가 200m씩 쓰는데 그거 지금 있은 지가 지금 그 8년째인데.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 존치기간이 몇 년이야? 3년. 근데 그거는 8년 됐대. 그건 뭔 말이에요? 나머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렇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끝. 다 했습니다. 종류는 밑에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림봐도 되고. 존치기간, 신고는 몇 년? 3년. 신고도 몇 년? 허가도 몇 년? 3년. 신고도 3년. 연장이 필요하면 3년 범위 안에서 가설 건물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기간을 막을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증명서 내고 뭐 기간 연장할 때 연장 허가 신청하고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기간 만료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하면 돼요. 앞에다 허가 신청 앞에다가 적어 놓을래요? 연장 허가 신청. 신고는요, 7일 전에 신고하면 돼요. 무슨 신고겠습니까? 연장 신고겠죠. 연장이라는 말 넣어주면 문장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연장하고 됐어요. 가설 건물 대장이 있으면 대장에 기재하면 되고요. 의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서 뭐 계약하면 되고, 감리받는 이런 시험에 안 옵니다. 설계나 감리 이런 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다음에 착공 신고가 있거든요. 자, 건물을 허가를 건축을 받죠. 착공할 때는 뭐 한다? 착공 신고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하는 건물이 3개인데, 허가 대상 건물.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건물,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요 3개는 착공이 들어가죠. 그럴 때는 내 착공합니다라고 착공 신고를 하면 돼요. 착공 신고.
착공 신고를 왜 하는 줄 압니까? 응? 착공 신고하는 이유. 봐봐. 23년 3월 30일 날 허가를 받았다니까? 내지는 신고를 했어요. 됐죠? 했다니까? 자, 근데 야가 착공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언제? 지 마음대로.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허가 받으면 몇 년? 허가 받으면 몇 년? 신고는 몇 년? 에이, 허가 받고 2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취소하여야 한다. 신고하고 1년 착공 안 들어가면 실효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착공할 때 뭐라고? 네, 착공합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착공 신고가 언제 들어왔냐면요. 25년, 그죠? 4월 5일 날 착공 신고 들어온대. 그럼 착공 뭐네요?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해봐요. 허가를 받았는데, 야가 언제 착공하는지를 허가권자가 알아 몰라? 아니,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관내에서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야? 허가 내준 건수가 수천 건 내지는 수백 건이 될 거 아닙니까? 그가 언제 착공하는지를 허가권자가 매일 알아 몰라? 모르죠? 매일 가가지고, 안 했네. 오늘도 안 했네. 라고 매일 체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뭘 보고 판단한다? 이걸 보고 판단, 착공 신고서를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판단해보니까 가가 2년이 넘은 거지. 그러면 취소해버린다는 얘기. 1년이 지나버린 거지. 그러면 효력 상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착공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돼? 착공 신고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물을 착공할 때 신고하냐면 허가 대상 건물, 신고 대상 건물,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죠. 그리고 착공 신고되면 착공 신고서가 수리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봅시다. 사용 승인. 자, 건물은 여러분들 완공이 되고 나면 사용 승인을 안 받으면 건물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주택법에서도 사용검사를 안 받으면 건물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검사는 어떻게 받냐면요. 전체에 대해서 받는 게 원칙이다. 공구별로 받으라면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고 사격 승인 조건이 미이행되면 동별로 받을 수도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쓰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쓸 때는 임시로 쓰기 위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택법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가도 마찬가지로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안 받으면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용의 지장을 초래하려면 예외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서 미리 쓰는 경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사용승인 안 받으면 못 쓰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받으면 된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추면 미리 쓰는지 그거 마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사용 승인, 허가 대상 건물,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건물,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을 완공을 했죠. 그럼 뭐 받아라? 사용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착공 신고하고 사용 승인이 똑같네요. 착공 신고하고 사용 승인이 똑같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잠깐 한번 봐봐. 잠깐 봐봐. 자, 잠깐 봐봐. 아까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복권을 동네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 복권을 파는 가설 점포가 있어요. 그 신고 대상 가설 건물 맞습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물 맞죠? 그거는 지을 때 착공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착공 신고가 없잖아. 그걸 완공이 됐어. 복권 파는 거 조그마한 점포가 완공이 됐어. 사용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대상이 아니잖아. 이 세 가지만 사용승인 받는다. 이게 착공 신고가 똑같죠. 받는 건축주는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사용 승인이니까 감리 완료 보고서죠.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니까 사용승인이니까. 아까 좀 전에 했죠. 협의대상 건물, 공용 건물이죠. 그 사용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뭐 한다 했어요? 통보, 내 쓴다라고 전화 끊어빈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승인서 교부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얼마네? 7일입니다. 주택부에서는 15일이거든요. 7일입니다. 안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물은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돼요. 예외. 다만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줬다. 이건 조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있다. 원칙적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데? 7일.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뭐 그것까지만 아시면 되겠죠. 어떤 예외가 있는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자, 건물의 사용.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안 받으면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하지만 예외가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다음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 첫 번째, 7일 안에 사용 승인서를 안 주네. 수업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놀래네. 혼자서 아이고 했다가 난리를 치네. 저는 제 강의를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한번 하면 끝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내가 봐도 합보거나 뭐 부끄러울 때가 있어. 무슨. 며칠요? 7일. 자, 이거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봐. 며칠 안에 해주라고 해서 7일 안에 해줬다고. 봐봐. 저는 정상적으로 건물을 완공해가지고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럼 7일 내에 해주라고 법에 돼 있잖아. 근데 사용승인권자의 허가권자 시군구에서 바쁘다고 안 내주는 거야. 7일이 지났는데. 그럼 그게 내 잘못이에요? 가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가하고 친하기 때문에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제가 가 잘못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분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저는 친하거든요. 그래서 만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자,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7일 안에 신청했다니까. 기간 안에. 근데 7일이 지났는데 안 내주는 거야. 그럼 가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죠? 허가권자 잘못이지. 그래 이야기해야지. 허가권자 잘못이잖아. 근데 내가 7일에 사용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과실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못 쓰잖아.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못 받으면 절대로 못 쓴다고 하면 저하고 만약에 허가권자가 안 좋은 감정이 있어. 그럼 허가권자가 저한테 사용승인 안 내줘요. 뭉개고 있는 거지. 서류 어디 갔노? 없네? 이러면서 뭉개고 있는 거지. 행정청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람이 염정을 지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많이 보잖아. 서류를 뭉개버린다니까. 많이 보잖아, 우리가. 법에서 뭐 해라고 했고, 상급기관에서 뭐 하라고 했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 뭉개빈다고. 그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조직 내에서 그런 위기질서 내지는 그 체계 안에서 막 돌아가줘야지 국민들이 뭘 가집니까? 예측 가능성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건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7일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안 주죠. 그럼 건물 쓰면 돼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뭘 받으면 된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사용 승인 안 받고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할게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지분에 섞여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사용 승인 안 받으면 건물 쓸 수 없다. 그죠? 근데, 사용 승인 안 받아도 예외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뭘 지났다? 사용 승인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며칠? 7일. 뭐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자, 그래서 시험은 임시 사용 승인에서 나올 겁니다. 자,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만다 제출해야죠. 그러니까 임시로 쓰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임시로 쓰겠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에 적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게 국토교통부 영에 적합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피난, 소방 등등의 기준에 다 말할 때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고 식수 등 밑에 나오죠. 이번에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대안이나 소환대, 대안 소환대. 이건 나무를 못 심어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때는 나중에 나무 심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볼까요? 2번. 식수 등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 대안이나 소환 때 공사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 4월 5일, 그죠? 나무 심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없다? 있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2년 이내로 한다. 건축법은 유난히 몇 년짜리가 많네요. 2년이 많네요. 유난히 많네. 유난히 많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물 안방공사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연장할 때 몇 번? 한 번. 몇 년? 1년. 그런 거 어디 있노? 그죠? 없죠? 그죠? 그래서, 연장할 때 몇 번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몇 년이니까 1년. 그죠?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되면 다 틀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냐면 연장, 기간, 횟수 제한이 없어요. 계속 연장해준다. 이 말입니다. 계속. 됐죠? 사용승인 받으면 다른 법에 따라서 준공검사, 사용검사, 준공인가 또 받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대지 및 도로로 넘어갑니다. 자, 대지 및 도로, 대지 및 도로입니다. 대지 및 도로. 자, 대지 바로 들어갈게요. 대지 안전.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줄짝. 당연하죠.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대지가 익사합니다. 익사.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대지가 익사하잖아. 그죠? 침수 우려가 있다 이 말이지. 물이 도로에 때리는 빗물이 어디로 고인다? 대지로 고이면 대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낮으면 안 된다. 하지만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물이 잘 빠져.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낮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대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토지가 도로보다 낮아요. 그럼 뭐란 이야기인데요? 다시 할게요. 이 반대 해석을 하면 참 문장이 부드러워지고 쉬워지거든요.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떤 토지가 도로보다 낮아. 그럼 뭐란 이야기인데? 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지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지. 건축을 안 내주겠다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고 배수의 지장이 없죠. 그럴 때는 낮아도 된다. 대지가 된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허가 내준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습지나 매립지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습지나 매립지도 건물 짓고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방 계량이나 성토하면 됩니다. 지방 계량으로 성토하면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수관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송개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개의 우려가, 무너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 뭘 설치해야 된다? 옹백을 설치합니다. 자, 볼게요. 송개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옹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다만,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기술사에 따라서 구조 안전이 만약에 확인이 됐죠. 이거는 송개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우려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바위가 3억 년 된 바위인데 한 번도 아직까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판단이 들죠. 그럴 때는 괜찮다, 아니 괜찮다?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옹백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에 옹백을 설치하냐면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얼마인데 1대 1.5인데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더라? 1m 이상이죠. 그러면 옹백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백의 높이가 2m 이상이죠. 옹백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돼요. 옹백의 높이가 2m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축조할 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 3번이 뭐냐면 옹, 광, 탑, 굴, 철, 고, 그거예요. 태, 그거예요. 옹이 2m 넘으면 축조할 때 신고해라.
그리고 옹벽의 외벽입니다. 외벽. 외벽면에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게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자, 봐요. 옹벽의 외벽은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요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절토 성토분의 경사도가 얼마랍니까? 1대 1.5죠. 봐요. 어떻게 되냐면 절토 성토분의 경사도가 1대 1.5의 경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경사. 여기가 1, 여기가 1.5, 여기가 2면 여기 3의 경사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1m 이상인 경우였어요. 1m 이상. 인 경우에는 무너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뭘 설치해라? 옹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옹벽의 높이가 이번에는요. 옹벽의 높이가 이 옹벽입니다. 이번에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죠. 그럼 무슨 구조로 해야 된다?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된다. 옹벽의 높이가 2m를 넘죠? 2m 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축조할 때 뭐 해야 된다? 신고해라. 그리고 옹벽의 외벽입니다. 외벽에는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배수하거나 지지하는 시설물 말고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되는데 그 말고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시험에 너무 얘기낼 겁니다. 요건 내겠죠. 그냥 안 알았다. 1대 1.5. 1대 1.5는 뭐냐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5, 여기가 1이면 여기 1.5. 요런 경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몇 도입니까, 이거? 여기가 1이고 1.5면 이거 몇 도? 이거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90도가 됐고. 이거 몇 도야? 45도? 45도는 1대 1대 루트야, 이거. 피타고라 정리. 예? 60도? 어렵다. 60도 아니다. 이게 사인 코사인 따져야 돼요, 이게. 혹시 수학쌤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아직 모릅니다, 저도. 자, 갑자기 저게 몇 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다. 시험에 절대로 안 되는 걸 물어보는 순간에 사인, 코사인, 좋았어. 내 지금 알아볼 거야. 이래가지고 또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굴착 부분이 된 좋지. 굴착 부분은 뭐 안 무너지게 조치하면 됩니다. 됐고, 끝. 그 다음에 조경 들어갑니다. 상에 나왔어요. 조경. 자,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입니까? 200 이상. 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는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적용해야 됩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 옥상 조경입니다. 옥상 조경. 건물 옥상에 조경된 나무 심어놓은 경우 본 적 있죠? 예. 그리고 또 대지 안에 조경된 거로 간주하는데 얼마까지만 인정해 주자면요. 3분의 2. 옥상 조경 면적이 얼마까지? 3분의 2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조경 의무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50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50%까지만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험은 조경 배제 의무 건물에서 집중 출제입니다. 이거만 냅니다. 시험은 요거만 냅니다. 그러니까 조경을, 이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적용 안 해도 돼요. 자, 봐봐. 어디에서 적용하는지 한번 봐봐봐. 적용 안 해도 돼. 적용 안 해도 돼. 녹지. 근데 이게 상식입니다. 녹지에 적용할 필요가 있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9번을 봐요. 9번. 국계법에 따르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의 건물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1번과 9번을 합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적용 잘 돼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벚꽃이 피어 있는 곳, 벚꽃 보셨습니까? 날씨 좋았는데. 못 봤어요? 공부한다고? 공부도 안 해.
꽃구경도 안 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공법에 있는 내용들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는 것도 안 해. 뭐 하시는데요? 숏 봅니까? 숏? 유튜브? 제가 유튜브 숏을 최근 들어서 진짜 안 보다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숏을 3시간을 보고 있더라고. 술을 한 잔 먹고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 새벽 2시에. 그래가지고 봤는데,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밖에 보니까 해가 떠요. 그래가지고 끊었습니다. 이 미쳤구나. 미쳤구나. 예? 아니, 안 보죠, 이제는. 안 보죠. 내가 미쳤구나. 그걸 보고 나는데 남는 게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 한 개도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뇌를 갖다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구나. 안 봅니다. 궁금해. 근데, 너무 재밌어. 그 화장실 가면 봅니다, 화장실 가면 이렇게. 근데 안 나가. 야, 그게 완전히 사람을, 그죠? 빠뜨리더만. 기가 막히대. 렌트 안 갖고 나머지 놓던데 보니까 이렇게. 안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합쳐서 읽을게요. 어디에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2, 3, 4. 2, 3, 4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공장인데, 자, 봐봐요. 면적이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5천 미만. 공장의 면적이 얼마예요? 1,500 미만. 어디 있는 공장? 산업단지 있는 공장. 이 세 개는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장 조심해야 돼. 대지 면적 얼마? 5천. 공장의 면적은 1,500. 어디 있는 공장?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지 면적이 5천이니까 그 안에서 공장 지어봐야 공장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공장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0, 500평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커, 작아? 작죠? 안 해도 돼요. 어디 있는 공장?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공장은요, 처음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산업단지 자체 조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개별 공장마다 조경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대지에 뭐가 있답니까? 염분이 있대요. 염분이 있으면 나무 심으면 다 어떻게 죽습니까? 다 죽죠. 그리고 가설건물입니다. 축사잎에는 조경 안 해야 된대요. 왜? 나무 심으면 다 뜯어먹죠. 지금 새잎이 막 날 거 아니야, 봄에. 그러면 와, 샐러드 이러면서 확 다 뜯어먹습니다. 신선한 샐러드를 다 먹. 그리고 가설건물. 존속이 몇 년이에요? 허가대상도 3년, 신고대상도 3년. 기간이 짧죠? 나무를 한번 심으면 평생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경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물류시설도 얼마입니까? 1,500 미만. 아까 공장도 얼마인데? 1,500. 물류시설도 1,500. 미만이면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갈로 안에 이게 시험에서 항상 답입니다. 갈로 안에 봐봐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제한다.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1,500 미만이어도 조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면 조경 안 해도 돼요. 근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으면, 그죠? 사람이 거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류시설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매일 덤프 트럭이나 물류를 나르는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보기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러니까 가려라. 뭘 심어서? 나무를 심어서. 자, 정리할게요. 자, 공장.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공장의 면적은 1,500. 물류시설도 1,500.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면 조경 안 해도 되는데, 어디에 있으면 해야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경, 여러분들, 공장하고 물류시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식입니다. 염분이 있다, 가설건물이다, 축사옆이다, 이런 등등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이다, 이런 것들은 한 번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시는 것들입니다. 자, 공개용지 한번 볼게요. 공개용지가 뭐냐면요, 공개가 돼 있는 공지입니다. 휴식 공간이죠. 여러분들, 공개용지를 본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층짜리 건물 근처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대가 있네요. 옆에 나무를 심으라는데 벤치가 있네요. 커피 자판기도 있네요. 사람들이 앉아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꽃구경도 하고 커피도 만지면서 커피를 만지는 게 아니고 커피를 마시면서 빨리 마셔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 커피를 만져도 돼, 안 돼? 되잖아. 커피를 만져도 되잖아. 커피를 만져도 되잖아.
자, 그래서 싫은 걸 보였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공개 공지. 도심지에 있는 소규모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을 일정 용도 지역에서 짓죠. 그러면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자, 이것도 작년에 나왔거든요. 자, 봐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건물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 시설을 설치해라. 공개 공지는 어디에 설치하냐면요. 보세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입니다. 고로 전용 주거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 안 합니다.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도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어디 산다고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에는 어디에 산다고요? 준공업지역에서. 어떤 건물일 때니까 규모가 작으면 공공지를 설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사람이, 공공지를 설치하는 건물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건물이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모이는 건물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보니까,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대지에는 공공지를 설치하는데, 이 경우 공개 공지는 줄짝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건물인지가 나오죠? 바닥 면적합이 얼마짜리? 5천 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을 짓죠. 그럴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판매시설은요, 농수산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운수는 여객용, 사람이 모이는 것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한 방에 정리 끝냅시다, 그냥. 공개공지는요, 어떤 건물을 어디에서 건축하면 얼마나 설치하고 어떤 혜택을 받는데, 이게 공개공지의 4대 쟁점이에요. 이거 맞는데. 봐봐.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는. 자, 어떤 건물인데? 라고 하니까, 어떤 건물이라니까, 바닥 면적이 넓어야 돼, 좁아야 돼? 일정 사이즈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 5천 이상짜리예요. 뭐? 종교시설입니다. 운수시설이에요. 문화집회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된다? 5천원 돼야 됩니다. 근데 얘들이 아무 데나 지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걸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었어요. 이게 어딘데라 하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상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데, 공개공지를 얼마나 설치하냐면요. 대지 면적의 10%를 설치해야 돼요. 대지 면적이 10%면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이 10%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아까 배웠던 조경 면적이 포함됩니다. 조경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가 안 되는데 군데군데 나무 심어놓은 것도 뭐로 본다? 공개공지로 본다. 그러면 대지 면적의 10%를 자기 잡이 들어가고 공개공지를 설치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거든. 착해, 안 착해? 착하죠?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용적률하고 높이를 120% 완화시켜 줍니다. 몇 프로 줬는데? 완화는 120%. 괜찮죠?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되거든요. 외우셔야 되는데, 잠 보세요. 키워드는 뭐냐면, 어떤 건물이 키워드거든요. 이거 어디 보시면, 종호이.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음수? 이러면 돼요. 뭐라고요? 종호이. 얼마짜리?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음수? 종호이는 어디에서 문화상품권을 팔러 다니냐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전용 주거지역에 가면 안 팔려요. 문화상품권이.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도 안 돼. 녹지와는 녹지가 충분하니까 공개공지가 필요가 없겠죠. 누구라고요? 종호이. 그죠? 종호이만 기억하면 돼. 종호이만 기억하면 돼. 객관식에 다 맞춰. 작년에 이게 나왔어, 시험에서. 종호이가 나왔어. 정택이 어디서 나오는데? 정택이 어디서 나오지? 지구단위 계획. 우리 사람 이름이 3명 나옵니다. 공포 공부하도 3명만 알면 돼요. 종호이는 공개공지. 병수이는 병수이?
천병수에 나오잖아, 천병수에. 어디에서?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예외적 시행자,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 나중에 다 알아죠. 다 알아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프로 제공한다고요? 10%. 원하는? 그죠? 끝. 그 노네. 공경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하. 조례를 정한다.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유산,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공경지 면적을 봐줍니다. 공경지는 뭐 기느자, 파고라 이런 거 설치하면 되고요. 완화시켜준다고 했죠. 몇 프로 완화시켜준다고 했습니까? 120% 나오죠? 용적률 1.2배, 높이 얼마? 1.2배를 완화시켜준다. 됐죠? 근데 공개공지를 설치 안 해도 되거든요. 건생은 아까 없었죠? 근데 건축주가 건물지면서 공개공지를 설치했어. 착해 안 착해? 착하죠? 그한테도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인 건물로서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인데 공개공지를 만약에 설치하면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을 만다 준용을 하는데 조심하실 거는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공개공지를 설치했다고 해서 완화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요즘 여러분 아파트 지으면 전부 다 공개공지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요즘은 주차장이 어디 들어갑니까? 지하로 다 들어가고 위에는 전부 다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공개공지를 설치했다고 해서 아파트한테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활용은 뭐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는 어디에서 통지를 하는지 압니까? 개발 행위 허가에서. 여러분, 토지를 작게 분할하면 난개발이 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면적은 똑같아요. 요 면적을 쓰는 겁니다. 요 면적은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외우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숫자만 하시면 돼요. 자,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면 돼.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통지합니다. 반면에 적어 놓을래요? 건물이 없는 대지는 어디에서 통지한다?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에서 통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오늘 적었습니까? 자, 기본서 162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확인하고 마칠게요. 162. 토지 분할 보면 그 박스에 개발인가 대상 나오죠. 5번에 토지 분할 찾았습니까? 예? 예. 토지 분할 찾았으면 맨 위에 한번 봐봐요.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갈로 안에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을 만다? 제외한다. 왜? 건물이 있는 대지를 이렇게 작게 분할하는 것은 어디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통제를 하고 건물이 없는 대지는 국토계획법에서 작게 분할하면 난개발이 된다. 주거지역, 그렇지. 상업공업, 녹지, 기타, 역시 함도 주거지역, 상업공업, 녹지, 기타, 역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는데 이것도 국계법에서 배웠죠.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요,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대지를 흡수된다. 기억나시나요? 그건데 요것도 똑같아요.
하나의 대지가 이 법 다른 법에 따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건물 대지, 자 줄칠까요?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과반으로 풉니다. 이거는 330 아닙니다. 국토개입법은 330, 건축법은 과반, 대지의 과반. 줄만 신으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국토개입법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여러분들 1시간 정도 분량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심화 강의가 끝이 나고 나면 기출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지금 강의 커리큘럼이 심화 강의를 하면서 문제풀이, 담모를 병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 이제 종강을 하면서 다음 파트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출 문제풀이를 통해서 출제 예상을 파악하고 출제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이제 요약 강의를 통해서 그죠? 이론 정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예상 문제로 그런 식으로 항상 이론을 보시면서 이론만 따로 보지 마시고 뭐하고 병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습관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다져지고 그게 실력으로 여러분 실력으로 그죠? 손에 쥐어져 가지고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를 수업 듣기 전에 미리 풀어보면 진짜 좋거든요. 그죠? 근데 시간 안 되잖아. 그죠? 시간이 안 되면 홀짝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반복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단원별로 좀 기출 문제 풀이를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할 건데 홀수만 풀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안 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짝수만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꼭 좀 여러분들 풀어보고 오시고 풀기가 정가한 분들은 문제를 읽어오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다음 주에 접목을 기출 문제 접목시키면서 출제 예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기출 강의 때 뵙기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만요.